자, 중국에서 저희가 투자 전략과 투자 기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차이나 TV 시간이고요. 오늘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글로벌 비즈팀 이용철 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2020년도 이제 중국에서도 우리가 투자의 기회를 한번 찾아볼 텐데 오늘 준비해 주신 이슈를 보니까 장강 삼각주 개발 일체화 계획. 우리가 이를 통해서 또 투자의 기회를 좀 찾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뭐예요? 장강 삼각주 개발 일체화 계획. 자, 먼저 쉽게 말씀드리면 장강은 네네. 중국의 양쯔강입니다. 네네. 중국에서 가장 긴 강이고 세계 세 번째 긴 강입니다. 길이가 6,300km죠. 네네. 중국 내륙 서쪽부터 동쪽까지 흘러가는 강인데 이 중국에서는 양쯔강을 장강이라고 부르는데 네네. 이 삼각주는 장강의 하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지역을 이제 발전 개발을 시킨다 그런 얘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개발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얘기를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새로운 어떤 도시를 개발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거기에다 기업도 넣고 사람 사는 곳도 넣고 가게도 넣고 해갖고 경제를 일으킨다. 그 일대를 중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 뭐 네네. 그런 오. 얘기입니다. 중국의 1년간 그 경제 계획이 가장 중요한 게 발표되는 것이 중국 중앙정치국 회의입니다. 근데 지난 12월 6일에 열렸었는데요. 네네. 여기서 이제 나왔던 얘기가 2020년에는 어떤 그 과감한 그 대규모 투자라기보다는 어떤 조절과 균형에 의한 그 역주기 조절 도구를 활용을 해서 네. 인프라 투자가 안정적인 성장의 주요한 정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을 여기서 한번 강조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중첩 발전의 어떤 그 3대 도시군을 핵심 동력으로 해서 고도의 질적 발전을 견인하는 지역 통합 도시군 패키지를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역 통합 도시군 패키지 개발. 이게 그렇습니다. 말은 어려운데 네. 이거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이 동네랑 도로가 잘 건설이 안 돼 있거나 아니면 지하철 없다. 그럼 그거 깔겠다. 그렇죠. 이 얘기잖아요. 예. 오. 그래서 서로 소통 능력을 늘려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 이런 네. 얘기인데요. 인프라 투자 중에서도 특히 이제 장강 삼각주 일체화 계획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발표됐는데 최근에 그 계획에 대한 중요한 청사진이 이제 확정 발표가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장강 삼각주 일체화 계획은 중국의 4대 네. 어떤 그 발전 계획 중에 중요한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4대 발전 계획을 뭐 좀 한번 살펴보면 1대1로 계획이 있죠. 네. 중국의 뭐 해상, 육상, 실크로드라고 말해서 그렇죠. 중국에서 유럽까지 이어지는 어떤 길을 만들겠다 이런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징진지 경제 계획입니다. 징진지라는 것은 이제 베이징, 텐진, 허베이 네. 우리로 치면 뭐 서울, 인천, 경기도 네네. 이렇게 해서 수도권에 개발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웨이강호 그 대만구라고 해서 네. 광둥성, 홍콩, 마카오를 연결하는 그러니까 남쪽 지역의 어떤 특구를 활용을 해서 성장하는 그런 게 있고 또 오늘 말씀드릴 장강 삼각주 일체화 계획 이렇게 이제 네 가지 4대 전략으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이 장강 삼각주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이 지역의 이제 특징을 좀 살펴보면은요. 면적은 전국의 3.6%에 불과합니다. 네. 그런데 인구는 16.1, 좀 많이 살죠. 많이 사네요. 그리고 GDP로 보면 24.3%입니다. GDP가 왜 이렇게 높아요? 여기에 이제 핵심 지역인 상하이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네네. 또 난징이라든지 또는 항저우 같은 그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국의 특허 라이센스가 32.7% 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개방항이 46개, 수출입 총액은 37%, 외국인 직접 투자는 39%, 대외 투자는 29%. 그러니까 중국 경제의 핵심 요지다. 그러네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지역에 장점이 있는데요. 장점이 GDP 대비 정부 채무 비중이 굉장히 낮은 지역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그 재정 지원에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지역이다. 이런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시장 여건이나 경영 환경이 양호하다. 네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말씀하셨던 장강 삼각주 지역 현재 그 상황은 어떤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도시화율을 먼저 따져보면은요. 중국의 전국 도시화율은 59.6%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장강 삼각주 지역은 도시화가 가장 앞선 지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상하이가 2018년 말 기준으로 88.1%고요. 그리고 인근에 있는 장수성이 69.6% 그리고 네. 저장성이 68.9%입니다. 그래서 장강 삼각주 지역의 도시화율은 평균
7.2%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10% 가량 이제 높은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2025년, 그러니까 향후 5년까지 70% 이상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도시화율이 점차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이 안쪽에 있는 내륙 지역의 안우이성이라고 있는데요. 네네. 여기는 이제 54.7%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힌트를 보면 이쪽 지역의 도시화를 높이는데 좀 더 중점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느냐 이런 네. 추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 중국의 농촌 지역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인구가 이제 늘어날 텐데요. 네. 중국에서는 이런 도시 인구의 시민화 그 비용을 공공 원가로 계산을 했는데 약 10만에서 13만 위안 정도, 우리나라 돈을 한 2천만 원 정도 돈이 들 것이다. 네네. 그래서 그런 비용을 이제 또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장강 삼각주 지역의 도시화율이 2025년 70%까지 상승을 할 경우에 네. 여기에 몰려드는 인구가 624만 명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네. 지금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화가 진행되면 이제 수혜 산업이 발생을 할 텐데, 그렇죠. 도시화 계획의 천병으로 주목받고 있는 장강 삼각주 지역의 도시화 추진이 되면 네. 도시 건설 수요가 늘어날 테고 네. 철도 인프라가 늘어나고 도로 인프라가 늘어나면서 지역의 건축 자재 수요가 또 늘어날 수 있다 네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도시 구역의 그 어떤 도시화율로 봤을 때 안의성 건설 구간에 좀 더 이제 수혜가 될 것으로 이렇게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에서는 이 장강 삼각주 지역을 왜 주목하고 있고 왜 이 지역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걸까요? 주목하는 이유는 인프라 투자뿐만 아니라 또 네.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이테크 산업, 그러니까 신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역 발전 계획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향후 15년 동안, 그러니까 2035년까지 삼각주 지역은 세계적인 산업 클러스터로 형성을 하겠다. 네네. 그래서 관련 산업이 점차 고도화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집중적인 연구 개발비가 투자될 것이다 이런 네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여기에 투자되는 연구 개발비의 비중이 3%가 넘어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학기술 진보율이 65% 그리고 네. 하이테크 산업의 비중이 전체 산업 비중의 18%가 넘어갈 것이다 이런 목표를 내놓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현황을 잠깐 살펴보면요, 네네. 2018년 말 중국의 그 연구개발비는 평균 2.2%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3%까지 높인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상하이 그리고 짱수성 그리고 저장성의 어떤 그 3% 이상 목표를 달성을 하려면은 GDP 증가 속도보다 약 1%포인트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비를 투입을 해야 된다 이런 네네.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R&D 비용이 투자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눈여겨볼 것이 이제 G60 과학혁신 회랑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네네. G60이라는 것이 이제 고속도로 이름인데요. 상하이하고 쿤민까지 이어지는 후쿤의 고속도로를 이제 G60이라고 부르는데 네. 과학혁신 회랑은 이제 우리가 연석회의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네네. 그 지역의 9개 지역의 대표들이 모여서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어떤 연석회의를 개최를 한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소위 말하는 신성장 산업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네네. 반도체, 신에너지 자동차, 그리고 바이오의학 등의 산업들을 집중 육성하고 이와 관련되는 산업 체인의 전반적인 시너지 효과를 높이면서 어떤 선진 제조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여기에 일차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 네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상하이 G60 과학혁신회랑 종합지수를 네네. 만들고 그다음에 상하이 G60 전략신흥산업의 성분지수를 이제 출시를 하게 됩니다. 네.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9개 도시의 핵심 기술을 갖춘 양질의 제조업이 어떤 자본시장을 정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수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수혜를 받을 기업이 무엇이냐를 저희가 따져봐야 될 텐데, 우리나라에서도 신도시가 새로 개발됐을 때 성공한 신도시와 좀 이렇게 침체된 신도시를 비교해 보면 교통이 잘 돼 있는 신도시는 성공하고요, 좀 교통이 잘 안 돼 있는 신도시는 좀 실패하는 경우를 종종 봤었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장강 삼각주를 이체화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철도 잘 깔리고 길 잘 뚫리고 터널 잘 뚫리고 이러면 될 것 같아서 이 관련주들이 왠지 철도 관련주 뭐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핵심이 이제 인프라 투자, 네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과학 하이테크를 중심으로 하는 과학기술 투자인데
제가 말씀드린 후자는 과학기술 투자는 과창판이라는 곳에 몰려 있습니다. 근데 네네. 현재 한국인 투자자가 중국의 과창판 투자는 이제 막혀 불가능하죠. 있는 네.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프라 투자 쪽에 집중적으로 보자. 이게 오늘의 이제 요지가 될 것이고요. 인프라 투자 관련되는 특히 이제 장강 삼각조 1차 투자 계획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 투자 두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두 종목 모두 이제 상해 증시에 상장돼 있는 우리로 보면 후광통 투자를 통해서 투자 가능한 종목입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이 중국 철도 건설입니다. 이름 그대로 철도 건설을 집중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네네. 시가총액으로는 이제 19조 원이고요. 네. 현대건설이 어제자로 이제 4.7조 원입니다. 시가총액이요? 네. 시가총액 그러니까 현대건설 시가총액이 한 4배가 넘는 아유, 그런 네. 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중국에 이제 우리가 국자위라고 말하는 국유자산 감독관리위원회 산하에 있는 초대형 건설 회사가 되겠고요. 네. 중국 최대 철도 건설 회사로 중국 철도 건설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회사가 중국 철도 건설과 중국 중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이 회사가 이제 반반씩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원철도, 고속철도 그리고 고속도로, 교량, 터널 등을 이제 특화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중국 본토뿐만 아니라 홍콩, 마카오 등 전 세계 71개국에 진출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강 삼각주 일체화 건설의 이 수혜주로 저희가 중국 철도건설 꼽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글로벌 비즈팀 이용철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